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방송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인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건강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실 이 간단한 설문지에 체크한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치매에 걸릴 나이가 10년 이상 당겨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멜라토닌 부족을 알아보는 설문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수면 이상을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시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작동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낮 동안 활발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밤 동안에는 세포와 뇌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황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간 근무자들이 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멜라토닌 부족에서 기인한다,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야간 근무가 유방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특히 10년 이상 야간 근무를 한 여성들에게서 유방암의 위험이 약 20에서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전립선암이나 대장암도 멜라토닌 부족, 즉 야간 근무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기관 IARC는 야간 근무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만큼 멜라토닌의 교란, 그로 인한 멜라토닌의 결핍이 불행한 결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척수액에서 측정된 멜라토닌 수준이 동일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들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로 활발하게 흘러 들어오고 그때 섞여 들어온 멜라토닌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활성산소, 그 다음에 뇌세포에 낀 염증 인자들을 제거를 하는데 멜라토닌 피크가 사라지는, 잠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트로이의 목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에 있는 적이 가장 무섭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약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이 변화시키는 멜라토닌, 그리고 음식이 좌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멜라토닌 부족 알아보는 설문지 중에서 3개에서 4개 이상이면 멜라토닌 결핍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공포감,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상태라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을 또 바꾸어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십수년을 두고 우리 몸에서 서서히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조금씩 좋은 쪽으로 갈 것이냐 나쁜 쪽으로 갈 것이냐의 전투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라토닌 결핍 증후군 나타내는 항목들 살펴보시고 그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항목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얼굴이 늙었거나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기분 나빠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보는 가족들은 모릅니다.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도 몰라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나의 생체 나이가 지금 빨리 노화하고 있구나, 내가 가속 노화의 터널에 갇혀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듣는다는 자체가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 불면증이죠. 입면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멜라토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낮 동안은 각성, 압력, 그러니까 깨어있으려는 힘, 일을 하려는 힘이 커지고, 그러다가
피로가 점점 쌓이겠죠. 그러면서 수면 압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수면 압력이 극대화되고 각성 압력이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잠을 자야 된다는 생존 요구가 극대화됐을 때 절대적으로 수면에 들어야 할 어떤 골든 타임이 오고, 그때 우리가 각성 압력이 확 낮아지면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잠을 못 자게 되면 불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노력도 의식적인 노력보다는 아무 의식적이지 않은 노력, 그냥 다시 말하면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각성 압력, 얼러트라고 하죠. 자꾸 말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면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보십시오. 책은 안정화시키는 역할, 스마트폰은 깨어있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지만 밤에 시간이 접어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런 골든타임, 수면의 골든타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잠이 오면 참지 마시고 바로 잠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 잠자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리 환경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베개, 이불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가 노곤해지려면 낮 동안 운동을 하고 적절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곤하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7,000보 이상 걸어보십시오.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올라갑니다. 세 번째, 자다가 가끔 깨곤 한다. 자다가 깨시는 분들 살펴보면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물을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식도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면 밤의 색이 십상이다. 일어났을 때 저도 많이 저질렀던 실수인데요. 자다가 일어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말똥말똥해져요. 자,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잠을 고요하게 청해봅니다. 다섯 번째, 잠이 안 오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거는 이제 최고의 불안감이에요. 불면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자극입니다. 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도 며칠 정도 잠을 안 자도 나는 끄떡없어, 짐짓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밤에 발이 너무 뜨겁다. 멜라토닌 결핍을 나타내는 소견이기도 합니다. 염증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결국 낮에 혈액순환이 잘 된 사람들이 밤에 수족냉증이 없고 수족 부위에 염증이 없으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조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라도 미지근한 물에, 조금 이제 본인의 컨디션이 괜찮으면 조금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을 담그면서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경직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영양소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수면 일주기 리듬이 망가졌다는 거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못하다는 것은 밤에 숙면에 취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아침에 올라가서 우리 몸을 추동시켜줘야 될 부신 피질 호르몬 코티졸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부신피로에 빠졌다는 거죠. 이때는 아침 루틴을 다시 바꿔주면서 그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요. 더불어 부신피질 호르몬을 올릴 수 있도록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는 너가 일어나야 돼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일어나도 아데노신이 계속 수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몽롱한 상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데노신의 경쟁적 대체제로 작용하는 커피를 한 잔 드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커피는 잠자기 전 5시간, 6시간에는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면 아침에 마시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부터는 마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전에 비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다. 또는 일찍 잠들고 일찍 잠이 깬다. 수면 이상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을 잘 때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상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면 우리 몸에 빛이 조종하는 일주기 리듬과의 균형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잠들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는 것이 수면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갔다 오면 시차증에 애를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이나, 최근에 이제 멜라토닌이 10%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십시오.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성분이 아니라 수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인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있는 체질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드셔보실 수 있다는 거죠. 10번째, 담배를 피거나 자주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를 복용한다. 결국 멜라토닌 호르몬 부족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기도 하죠. 담배, 술,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멜라토닌에게 부담을 많이 주죠. 더불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멜라토닌 부족의 결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담배를 끊거나 술을 줄이거나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문제 체크한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와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한 개 한 개의 탑을 쌓아 나간다면 건강으로 가는 길이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간단한 설문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설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가감히 고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가감히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